거사님 말씀하실 때 어. 맹경험으로서의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게 보통의 삶인 것 같은데 음. 우리가 이렇게 작용이 될 때는 이제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러지만 다른 생각이 따라 붙잖아요. 맹경험으로서의 그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생각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경험은 생각과 함께해요.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경험에 항상 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작용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짝꿍처럼 작용되는. 그러니까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런 것은 경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 이전의 자리에 한 것도 경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것은 생각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즉 생각이 작용되지 않아야 그럼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그 경험할 수 있는데, 생각 이전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가 경험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즉 생각 이전의 자리나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정말 아예 작용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이야기. 그럼 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죠. 이게 뭐 생멸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생이 바로 멸인데 이게 경험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경험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데, 일어나자마자 일어남이 바로 사라짐인데,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디 있어야 자리이지? 머금이 있어야 자리라고 할 수 있지? 또는 머무는 것이 있어야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머무는 것도 없고 머문도 없는데 자리라는 말은 참으로 안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생각이 끊어졌다라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경험 상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거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그 짝꿍처럼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뭐 보이는 것 따로 생각도 이렇게 작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생각이 너무나 진짜 따다닥 작용될 때는 그게 한 몸처럼 느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규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그게 사실이다,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다 또는 맞다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 그런 경험 상태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끊어진 자리야라고 그 경험이 있어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라는 걸 약간 관념적으로 말하는 건지.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그래요. 이해가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어떠하든 간에 경험은 누구나 똑같아요. 응? 이해하고 경험하고 같은 것은 경험을 통한 자각이었을 때 같아요. 그래야만 경험을 통한 자각이니까 결국 경험에 대한 자각이고 경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같죠. 경험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와 경험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참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해가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경험이 다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종교가 어떠하든 간에 실제 경험은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이해가 달라요. 이해는 달라요. 당연히 불교인의 이해가 다르고 기독교인의 이해가 달라요. 힌두교인의 이해가 다르고 다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해는 다르지만은 경험은 똑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기독교인은 다르게 들리고 불교인은 다르게 들리고 힌두교는 다르게 들리고 이런 게 아니.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똑같아요. 가령 부처도 똑같고 중생도 똑같아요. 경험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의 경험이나 중생의 경험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단지 뭐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한 이해라면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경험을 통한 이해가 아니면은 달라져요. 뭘 읽었냐에 따라서, 뭘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결국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경험을 통한 이해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자, 생각이 끊어진 경험은 없으니까. 즉, 생각이 작용되지 않을 때가 없으니까. 또,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경험이어야 되는데, 인식되는, 우리가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니까. 즉, 생각이 작용되기 이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들림이 있으니까, 들림에 대한 생각이 작용돼요. 들림이 없으면 들림에 대한 생각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들림과 들림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인식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경험했다라고 인식되는 정도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그러죠. 가령 우리 경험을 봐요. 개소리가 지금 멍멍 들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예 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개소리가 저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이러면은 병원에 가면 이 새끼 정신병자야 아마 그럴 거예요. 얘 정신병도에 넣어 이럴 거예요 아마. 응? 그러니까 들리자마자 개소리가 경험된다. 네. 즉 경험이, 즉 우리가 개소리라는 것은 생각이 상이, 생각이 내용이, 왜냐하면은 고막에는, 자, 소리에 들리면 고막의 경험이죠. 고막이 소리가 들리면, 밖에 소리가 들리면 고막의 경험이에요. 고막의 경험에 개소리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고막의 경험을 보면은 전부 다 일종의 지진계 같은, 고막의 경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면 지진계 같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진계로 표시되는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개소리라는 것은 실제 경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아버님이 이렇게 그 음성 편집을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음성이라는 게, 이런 거대? 맞아요. 음폭. 응? 그게 소리가 어디 있죠? 그런데 그 왜 소리가, 자, 그런 것이, 가령, 이게 플레이를 누르면 소리로 들리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이 소리로 나온 데는 여기에 해석작용이라는 것이 더해져요. 즉,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 이 파장을 소리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만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디지털라이저라고 하듯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상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디오 프로그램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그 음성 녹음된 거를 듣게 되면 그 음성 녹음 파일의 그 화면이 그 음폭이 이렇게 이퀄라이저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의 경험은 그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기의 경험이. 이게 기의 경험이에요. 여기에 개소리다라고 하려면은 이 파장에 대한 해석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멍멍이 되는 거예요.
개소리다라고가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이퀄라이저 파장이 그 개소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의 경험은 자 물론 이것도 어떤 조건 하에서의 경험을 표현된 거예요. 경험의 표현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대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인식되는 내용, 경험이라고 할 때 경험 내용과 경험 사실이라고 할 때 이게 사실에 가까운 거죠. 사실에는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듣는다는 사실에는 소리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헷갈려. 갑자기 헷갈려.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세요. 자,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그것만까지 봅시다. 자, 기의 경험은 요런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이 실제 경험에는 요렇다 하는 것도 요 하나하나가 다 점들로 해서 선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실제 경험은 점들의 경험이야. 그런데 점이라는 것도 면적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는 점. 그 점들의 경험, 그 이퀄라이저 그 한 줄에 그렇지. 그것도 무수히 많은 그런 점들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수한 그 점들 하나하나 가능한가요? 그게 우리 실제 경험이라니까. 사실 경험이 그러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경험이 체험이 경험 사실이. 경험이 된다고요? 그 점들이라는 게 아니면 이건 자각에 의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게 실제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경험들이 경험되는 거죠. 경험되는 거죠. 경험됐으니까 우리 또 해석이. 경험이 됐으니까 우리가 인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됐다면 인식이 아예 없는 거죠. 제가 그 점들 하나 아주 섬세한 그런 그거에 대한 알아짐이 경험이 되냐? 그럼 경험되죠. 그거에 대한 자, 그게 실제 경험이라니까. 경험 실제가 그렇다니까. 지금 제가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개소리라는 소리 자체를 인식을 못하지. 개소리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 생각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점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봇가 돼야지. 자, 봐요. 그럼 다시 말을 그럼 이렇게 해볼게. 지진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응?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진계, 진도 뭐 얼마다 표현할 때 그걸 보여주잖아.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자, 봐요. 지진계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찍찍 찍어서 이렇게 선이 된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탁탁탁탁탁 찍은 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도 빨리 찍으니까 이게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럼 지진계라고 하는 이 경험은 사실은 봐요. 지진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탁탁탁탁 찍는 거예요. 응? 이게 지진계는 찍는데 지진계는 빨리 찍을수록 정교해지죠. 그래야 정교해지죠. 봐요. 그 지진계가 최고 높을 때와 조금 밑에 하고 최고 높을 때 찍고 그 다음에 낮아진다면은 이게 빨리 찍어야 더 정교하게 되겠지. 그렇죠. 차례차례 네. 찍어야. 자, 근데 지진계가 아무리 빨리 찍어도 우리의 경험 사실만큼 빨리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일기예보를 슈퍼컴퓨터가 예측한다고 그러죠? 슈퍼컴퓨터가 그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슈퍼컴퓨터의 감지라고 하는 이 감지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예요. 실제 경험되는 것보다. 예. 아니, 실제 작용되는 것보다. 실제 작용. 자, 일기라고 하는 것, 기후라고 하는 것의 실제 작용보다도 슈퍼컴퓨터가 너무나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틀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경험을, 우리의 인지로 보면 슈퍼컴퓨터 작용은 너무나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냥 순식간이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빠르다는 거예요. 아니, 빠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점점점점 그게 다 하나하나 인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아니, 인식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난번에 이제 정인권님하고 이분의 생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인식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후반부에 또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올라갈 텐데. 예? 나왔는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생멸 경험 나갔고, 네. 한 부분 나갔고, 지금 이제 다음, 이제 인식 경험의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부분 더 나갈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요, 더 느려.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식은 엄청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해상도, 감도라고 하는데 보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으로 본다면은, 해상도가 이거는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인식과 알아주면 다른가요? 응? 인식과 알아주면 달라요? 알아짐이 이제 우리가 알아지는 내용이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지는 내용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 어떤 그렇게 인식 내용으로 되는 사실을 이 도대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대로 이렇게 인식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라는 것을 왜 상이라고 그러냐 하면, 한자로 상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인식 이꼬르 생각 내용이에요? 왜 또 달라요? 그거는 이제 개념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잖아. 인식이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도 생각 내용의 의미로서 쓰였느냐? 인식은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냥 감지라고 하는, 경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인식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걸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왜? 인식이 없다면은, 아예 인식이 없다는 것은 아예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응? 경험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걸 바꿔 말하면 경험이 되면 인식은 자동으로 돼준다는. 자, 여기를 봐요. 우리는 내과도 침을 씁니까? 내과는 침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그러네. 내과는 그러면 오로지 약밖에 없어요? 뭐, 도구 쓰는 거 없어요? 내과는? 내과 수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내과 수술 없습니까? 뭐 안에 혈관을 따라 들어가서 혈관이 막한 거 뚫는다든지 그런 건 하죠. 예. 하여튼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가령 쇠꼬챙이로 찔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늘도, 바늘통이 되죠. 이게 바늘도 굵은 바늘부터 아주 작은 바늘까지 있겠지요. 근데 아주 가는 바늘로 찌르면은 어떨까요? 혹시 이 아주 적은 바늘 하면 이게 인식이 되나요? 예? 예? 자, 아무리 가는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되죠? 찌르면은 경험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 걸로 찔러도. 예? 그런데 우리는 큰 걸로 찌르면은 이게 크게 느껴질 거고, 아주 적은 걸로 찌르면은 뭐예요? 뭔가의 어떤 경험 내용이 강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봐요. 아주 적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지금 뭐가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모른다고 치다 하더라도, 실제 찔림은 있을 거 아니?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디 뭐 산길에 이렇게 한참 등산하고 가다 보면은 막 산도 험하고 뭐 또는 비가 와서 빨리 쫓아 내려오면은 어디 뭐 찔린지도 모르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여기 가시가 하나 박혀 있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슬프니까. 그런데 인식 내용으로 뭔가 이렇게 의식으로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이때 박혔을 때 이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보리 타작할 때 보리 그 가시락하기는 못하지만 그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땀이 흐르거나 하다가 여기를 만지면 그때 이제 따갑고 가시라고 그렇지. 느끼지. 처음에는 작업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 여기 질려도 그래. 온몸에 질려. 그래. 그거 같은 거. 그러니까 봐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경험될 때 어떤 느낌도 없었다. 또는 어떤 뭔가도 없었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여기 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당연히 뭔가의 경험이 있겠죠. 그 자체를 인식이라 이름할 수도 있고 뭔가 의식 속에 의식 내용으로 떠올라서 지금 가시에 찔리고 있다라고 해야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인식이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개념은 사람마다 개념을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사람하고 영남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야. 응? 왜냐면 이거는 개념의 문제잖아. 응? 결국 그 말을 경험으로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고집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으로서의 소통은 말로서의 소통은 소통이 아니야. 사실은. 응? 자, 그와 같이 인식이라는 것은 말이야. 개념이야. 응? 그러니까 문제는 요 실제로 뭔가 일어났다면은 이걸 경험이라 그러고 인식이라 그런다면은 내용이 없는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인식된다고 할 때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이거는 경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식되져서 말을 할 때는 이미 경험 내용을. 자,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 모든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실제 사실 일어난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 내용을 생각이라 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 작용을 생각이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 작용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이에요. 여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생각이라 할 때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어나고 사라졌으니까 알아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짐이 인식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이. 자, 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죠. 들림은 있는데, 들려도란 말이 참 이상해.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은 있는데, 이것이 알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은 많죠? 바로 그와 같은 거,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들림이라는 경험이 알아지는 경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란 작용이 되면은 반드시 그 알아짐은 있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지금 작용됐으라고 할 때는 그 내용과 함께 알아져야, 어떤 생각이 알아져야 비로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경험됐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이제 경험이 그렇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경험을 이제 두루 나누면 인식되는 경험, 인식 안 되는 경험 이래 나누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역시 인식이라는 말을 어떤 말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식 내용까지를 인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을 빼고 단지 작용되는 것만을 인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또는
즉 설명을 할 수 있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문맥상 이 인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 개념 자체가 음. 안 되고. 그런데 맨날 말이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생각 노름이야. 즉 사실과 관계없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맨 경험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맨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맨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거기로부터 이제 말이 막 이렇게 지금 퍼져 나왔죠. 그럼 맨 경험은 뭐예요? 자,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응?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저 몸에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내용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이걸 맨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인식이 된다. 내용적으로 야, 여기에서 뭔가 뭐가 이렇게 막 찌르는 것 같고 뭐 이렇고 저렇고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게 생각으로 해석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맨 경험이 아니야. 사실 경험이 아니야. 요것은 과거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설명은 똑같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마다 설명은 다 다를 수가 있어.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어.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내려오달라고 그래서 잠깐 내가 갔다 올게. 응? 내가 갔다 올게. 지금 어디 있는데? 우리 아래 아래. 아버님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밑에 밑에 내 차 세우는데 우리 차 세우는데 명상마을 차에 있는 데 있잖아. 네. 거기. 거기 있단 말이야. 우산이 또 없습니다. 우산 갖고 혼자. 아니 아들하고 아, 내가 갔다 오면 되잖아. 그래 질문한 사람이 가버리면 나중에 갔다 오면 또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그래서 저 뭐예요? 맨 경험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 이 자체가 맨 경험이에요. 즉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해석 또는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야. 근데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마다 야, 무슨 일이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마다 설명이 다 달라. 응? 아마 정인권님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안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그것이 어떻더라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 말만 가지고 말 그대로라고 하면 안 돼. 응? 그 말을 쭉 다 들어보면서 쭉 다 들어보면 아 저 사람 뭐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여기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가 아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임상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통한 이제 이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의사들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지. 환자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사람마다 환자들마다 말은 달라도 아 저 사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일어난 일을 의사들은 아는 거지. 그거 말대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지. 환자가 말하는 것을 의사가 그 말을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정확한 이 진단이 되는 게 아니겠지. 제 말이 만약 틀리다면 말씀하세요. 응? 그러니까 환자들이 말을 하면은 말을 자꾸 시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전문가가 보면 오랜 임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은 환자마다 말하는 것은 다 달라도 아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만 이렇게 되는 거지. 말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어떠하든 간에 그걸 쭉 들어보다 보면은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만. 말은 달라도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이거는. 환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규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라고 불리는 어떤 경험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통증에 대한 어떤 그 환자들이 와서
기반으로 한 그 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맨 경험이다 또는 맨 느낌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 제가 요즘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지금 통증이라고 하기에는 뭐고요. 피부가 예전에 과거에 어느 때처럼 굳이 말로 표현하면 따끔따끔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딱 그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딱 올라오면서 그때 막 과정들이 쫙쫙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불편한 것은 모든 것은 다 바로 인식 내용, 응?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뭐 소위 따끔거린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의 어떤 그런 경험 상태에서의 내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해석 따끔거린다, 뭐 또는 그게 이제 확장돼서 문제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통증 자체보다는 그 뒤에 일어난 그 해석부터 사실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모든 괴롭다라는 건 마찬가지, 아프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과정이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리니까. 자, 그래서 봐요. 생각 이전의 경험이라든가 생각이 끊긴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가령 굳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그 사람의 이해와 관계없이 사실로 봐준다고 한다면은 결국 생각대로라고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가 생각 이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또 생각이 끊어진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지만 생각대로라는 규정이 없는, 생각대로라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생각이 끊긴 경험 또는 생각 이전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님 미주상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가령 그런 사실이 이해되는 사람이라면, 경험을 통해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끊긴 자리라든가 생각 이전의 자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자각된 거라면.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온가?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이런 걸로 가지고 경험을 해석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건가? 바로 참나자리라고, 참나라는 것이 항상 있다라고 하고, 바로 그런 경험 상태, 지금 에고가 없는, 가짜나가 없는 참나와 개합된 그런 경험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이 끊긴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항상 하니까. 항상 하고 있으니까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참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참나와 개합된 상태라면은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생각 내에 완전 빠진 상태 아니에요? 바로 그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통한 자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합된 상태라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생각 내에 완전 그 착각이 어떻게 보면 확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디서 들었거나 읽은 거고, 지금 이 경험을 그렇게 해석한 거지. 경험을 통한 자각이 아니라. 자, 부처님은 경험을 통한 자각이기 때문에, 야, 그래, 항상 하는 것은 없어. 무아. 실체가 없어. 항상 하는 것도 없어.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응?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읽은 것을 해석하고 하면은, 봐, 항상 한 것 같잖아. 3살 때도 있고 8살까지 있잖아. 자, 이거는 바로 경험 사실을 통한, 경험을 통한 자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부처님처럼, 실제 부처님이 도라고 이야기한 건,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초전법륜경에서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중도로서. 자, 중도라는 경험 상태가 어떤 거냐? 바로 금강경의 무주사이라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규정하지 않아. 실제 맨 경험, 규정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들은 거, 읽은 거 가지고 이걸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지. 어디서 들은 말 이런 거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래라고 알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건가? 알 수 없는 거지. 내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걸로 규정함이 없으니까 그냥 실제 일어나는 경험 그대로 같아. 이런 경험일 때 자각이 일어나요. 자, 이 경험에서 이 자각이 일어나요. 이 자각이 있으면은 바로 항상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응? 교수님 왔어요? 응? 예, 어서 오세요. 자, 바로 그래서 무악고라는 것은 바로 사실의 경험에서 일어난 자각인 거고,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읽은 거 가지고 해석이 되면은 그렇게 항상 하고 같은 거예요. 자,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규명이 돼 가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이미 발견된 물리학에서도 벌써 그것은 어떤 건 뭐예요? 뭐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나? 벌써 거기서도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다. 이것도 이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뭔가 있어야 규정할 텐데, 뭔가 조금이라도 유지돼야 규정할 텐데,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발전된,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봐도 거의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맞게 돌아가지 그와 반대되게 또는 다르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바로 사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인식 두 가지 뭐 의미가 거기에서 가리키는 바에 따라 다르다 이야기 하시면서 생각은 해상도가 인식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내용이라고 그 문맥상이 되었을 때 아무튼 그 해상도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인식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 같아서 해상도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이 사실로서 인식된다라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다, 개다, 또는 이거다, 컵이다라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가 그냥 제가 생각이 되셨냐면, 실제 일어나는 작용보다 그 생각 내용은 아무리 들러붙어서 작용이 된다고 해도 실제 경험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그 생각이라는 것도 내용이 작용되는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즉 어떻게 보면 아까 침을 이야기했죠. 침 하나에 대한 경험의 해석이 아니,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경험에 대한 해석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게, 자, 생각은 지금 이런 이 하얀 색깔 또는 이런 모양, 요게 생각이에요. 요게 그래서 상이라 그래요. 이런 모양상이죠. 모양상이죠. 생각은 바로 이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라 그러고, 생각을 한자로 상이라 그러고, 이걸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사진이죠. 그래서 생각은 사진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대로냐?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양자역학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수많은 원자들로서 원자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여기서 수많은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 현상이야. 그러니까 봐요. 원자라는 것은 이 수많은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런 그 같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인 사람은 원자가 사실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원자도 사실이 아니죠. 원자에서 원자는 뭐라고 그러지? 양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근데 그것도 양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은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소립자, 미립자, 쿼크로 가면은 양자, 뭐 이 전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원자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런 것의 현상이야 이게.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야. 물리학적으로 이걸 규정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눈에는 이게 있는 것 같고 요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그래. 물리학적으로는 이것을 무게 얼마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부피 얼마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또 색깔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걸 규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온 4도씨일 때, 기압 얼마일 때, 응? 온도 몇 도일 때, 이런 모든 막 여러 가지 막 전제를 했을 때, 그런 전제 하에서 무게 몇 그램, 부피 어떻고, 색깔 어떻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그 전제라는 것이 우선 전제할 수가 없어. 물을 우리가 무게의 기준으로 삼지요? 응? 누가 공부를 잘했나? 저 인권이 공부 잘하셨나? 의사 하셨으니까 공부 잘하셨던가? 우리가 1g을, 이 1g이라는 무게의 기준을, g이라는 무게의 기준이니까, g을 무게 기준으로 삼을 때, 1g 하면 1g이죠? 1g의 무게는 뭘 기준으로 해요? 물 1cc. 단지 물 1cc요? 4도씨의 뭐 어떤 조건이. 그렇습니다. 거기 의사가 되셨네.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봐요. 이 무게 1g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규정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4도씨의 물 1cc라고 하는, 이럴 때, 요걸 가지고 1g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물이라는 것이 1도라고 하는 거지.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온도인가요? 봐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요 손의 체온이 도달하는 거와 그렇지 않는, 또는 도달 정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도대체 물 1cc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봐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얼음으로 돼버리고, 수증기로 돼버리는데, 도대체 물 1cc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1g이라는 이 자체가 어거지.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1g이라는 것을 1g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에만 있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런 현상이 실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고 꿈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건 더 미친 거야. 어? 아무것도 없으면 아예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 어떤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보여지고. 아니,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은 아예 조건을 달고 말고 그냥 아예 어떤 현상도 없는 거야.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현상도 없는 거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은.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라고 할 때, 있다라고 할 때는 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없다라고 할 때 없는 것은 뭘 없다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없다라고 할 수 있냐? 아니,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 없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있다라고 할 수 있냐?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 야, 그럼 도대체 뭐야? 뭐야? 그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근데 없다라고 하면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렇다고 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바로 깨달음 통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여기서 뭐가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할 때는 뭐며, 없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근데 봐요, 이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요상한 말이죠. 요상한 말인데, 이건 너무나 분명한 말인 거예요. 오히려 있다 하면은, 이거는 엉터리가 되고, 없다 하면은 엉터리야. 예, 거기에 분명함이 깨달음이라는 거고 사실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이 좀 너무 막 늘어나 버렸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인식. 자, 아까 맹경험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인식. 그래서 인식이라는 때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가는 거라도 여기에 꽂히면 반드시 여기에 뭔가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죠. 자, 일어난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좀 찔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자, 찔린 경험 그 자체를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게 지금 여기에 찔렸는데 아프다 어쨌다라고 이렇게 인식 내용적으로 알아져야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인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경험 사실이라고 할 때는 인식 되든 안 되든 찔림이 있으면 사실 경험은 있는 거야. 어? 인식 내용으로 인식이 되든 안 되든 그거 관계 없죠. 여기서 찔린 것이 뭐 인식 안 된다고 찔린 게 없나? 자, 그럼 인식되는 것만이 그럼 사실인가? 그건 아니죠. 그럼 또 인식 내용대로의 사실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요 찔림이 없는가? 찔림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맹경험이란 여기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맹경험이 아닌 것은 인식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표현은 내용에 대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요. 부처님은 바로 이 사실, 진리를 뭐라고 그랬느냐? 부처님은 사실, 진리를 법이라고 그래요. 법에 대한 표현은 뭐예요? 무상, 무아, 코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연기라고 표현해요. 이게 부처님의 사실에 대한 표현이. 무상이 뭐예요? 항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지속됨이 없다는 거예요. 무아,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고는 우리가 괴로울 고자로 쓰는데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불안정, 두카,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즉 안정된 건 없다는 거예요. 안정된 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이 세상에 우주 만물 만상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게 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은 거냐?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힌두교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한다라고 그래요. 자, 영원히 항상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그래요. 완전하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틀려요. 자, 그래서 뭔가 규정함이 있어요. 여기는 무상이라는 것은 규정이 아니죠. 규정이 아니.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따마야타님은 질문만 해놓고 별 관심이 없나 봐. 거기 아니,
아닌데요. 아, 오늘 제대로 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네. 물 1cc 뭐 1g이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서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가 내가 화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 조건에 의해서 화나고 하는 거지 실제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뿐이지 이 조건을 달리하면 이 화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규정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좀 뭔가 좀 더 확실히 와닿는 거고. 근데 무상을 갈 때 아까는 이미지 상이 이미지고 하나는 또 이때 무상 그 앞에 이제 생각이 끊긴 생각 이전에 할 때 상은 생각상 상이고 이때의 상은 항상 상자. 항상 상자. 네. 그 뭐 상존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상. 이거 예, 그거. 이 생각 상자. 예. 그래서 드디어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 그런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어디 조건에 의해서 여러 수니까 조건이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 조금만 달라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조건됐을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조건화된 게 화라고 하는 걸까요? 그걸 봐요. 우리가 경험되는 인식 내용, 즉 생각상자의 상으로 조건화된 거예요. 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지? 결국에는 말의 내용에서 화가 일어나요. 화라는 게 돼요. 말의 내용이 없으면 화는 없어요. 우리가 말의 내용이 없으면은 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개새끼야 그래야 화가 나죠. 개새끼가 돼야 화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 귀의 경험은 개새끼라고 하는 내용의 경험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빵빵빵빵빵 이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응? 그럼 개새끼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학교에서 야 요게 개라는 거야? 개라는 거야? 요런 경험을 개라는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 만약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는 미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 사람에게 개새끼야 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 사람에게는 개새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새끼로 아예 들리는데 개새끼로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 개새끼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개새끼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조건화된 거예요. 그렇게 조건화된 거예요. 그 조건 나중에 주된 조건이 뭐라고요? 네? 조건 나중에 주된 조건화를 이루는 게 저 바로 소리의 내용. 내용이다. 내용. 보이는 모습의 내용이죠. 내용.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 소리 내용이죠. 내용. 미국 사람한테 한글을 전혀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아무리 상대방을 비난해 보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그러는지. 그런데 소리의 경험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 소리의 경험은 똑같지요. 귀의 경험은 똑같지요. 소리 들리면. 소리의 내용이 소리에 대한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그래, 뭐, 소리의 내용이라는 게 생각이, 그러니까. 자, 소리. 왜냐하면 소리의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생각의 내용은 다 다르니까. 뭐, 예. 하여튼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혹시나 혼돈하실까 싶어서. 자,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이 말에 의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화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응?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화를 내게 했다? 화나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똑같은 걸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그 다음에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하는 여기 빠져버리면 이런 이치가 자각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촉구화됐을 때만 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서 생각이 나도, 야, 이거는 경험에 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으면은, 그럼 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일어난 게 아니라 해석에 의한 착각의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화라 이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라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맹경험의 경험 상태. 즉, 인식 내용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착각이 없는, 인식 내용으로 실제 경험 사실을 규정함이 없는, 인식 내용을 해석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도다 수행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